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걱정 없는 삶으로의 초대. 걱정의 무게, 그리고 그로부터의 해방. 내일의 걱정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라. 오늘은 오늘만을 위해 살아라.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우리를 단숨에 끌어당긴다. 마치 오랜 친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는 매일 걱정의 파도에 휩싸인다. 내일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혹은 SNS에서 본 누군가의 화려한 삶에 대한 비교까지. 이 모든 것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말한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삶의 기쁨을 흐리게 해. 하지만 걱정을 멈추고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자기관리로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두운 숲을 헤쳐나가는 길잡이 같다. 카네기는 7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걱정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을 펼치면 마치 그가 우리 곁에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늘 이 글에서 나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그가 주는 시사점,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을 이야기하듯 풀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다.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함께 나눠보고 싶다. 책의 줄거리 걱정을 다스리는 여정 속으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1948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카네기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뉴욕 공공도서관을 뒤지며 걱정에 관한 자료를 찾았지만 단 22권의 책만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놀랐다. 걱정은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뤄진 책이 적은 걸까? 그래서 그는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나온 생생한 사례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가득하다. 책은 총 10부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은 걱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기술과 원칙을 다룬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날 하루에 집중하라는 원칙이 나온다. 카네기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 그는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의사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서며 오늘 해야 할 진료만 생각했다고 한다. 내일의 수술이나 지난주의 실수는 머릿속에서 지웠다. 대신 그는 오늘 만나는 환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우리는 종종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놓친다. 카네기는 이를 시간의 방수구에게 비유한다. 마치 배의 칸막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문을 닫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만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다른 강렬한 사례는 에어컨의 발명가 윌리스 H. 캐리어의 이야기다. 그는 한 프로젝트에서 큰 기술적 문제를 만났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1. 이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2.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3.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캐리어는 문제를 분석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았다. 결국 그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최악의 경우 낙제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이 과정은 불안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준다. 책의 중반부에서는 심리적 기술이 나온다. 카네기는 바쁘게 살라고 말한다. 그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슬픔을 잊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 사례는 바쁜 일상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카네기는 이런 작은 행동이 걱정의 고리를 끊는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카네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그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남성은 가난과 질병으로 절망에 빠졌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가진 것 가족, 건강한 다 프로덕티브 라이프, 따뜻한 집에 감사하며 삶의 태도를 바꿨다. 그는 매일 작은 노트에 감사한 점을 적었고 점차 그의 불안은 줄어들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카네기는 말한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야. 그건 마음을 바꾸는 마법 같은 도구야. 이처럼 자기관리로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걱정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를 따뜻하게 이끈다. 핵심 메시지 걱정을 멈추고 삶을 살아가라. 자기관리론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만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카네기는 걱정을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그의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1. 오늘에 집중하라. 카네기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현재를 망친다고 말한다. 그는 하루하루를 방수구획으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내일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다. 이 단순한 원칙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2. 문제를 분석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라. 윌리스 H. 캐리어의 3가지 질문은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다. 문제를 정의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뒤 개선책을 찾는 과정은 불안을 실질적인 해결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최악의 경우 파산을 상상하고 이를 받아들인 뒤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수입을 찾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는 걱정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운다. 3. 바쁘게 살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카네기는 말한다. 바쁜 사람은 걱정할 시간이 없어. 그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으로 고민 중이라면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시작해보는 거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라. 카네기는 감사가 걱정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라고 본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 매일 아침 5분간 감사한 점을 떠올리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삶을 더 밝게 만든다. 예를 들어 바쁜 하루 끝에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감사한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5. 건강을 지키며 걱정을 줄여라. 카네기는 걱정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스트레스는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권한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불공정한 비판은 종종 숨겨진 칭찬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비판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무시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이는 특히 현대의 SNS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익명의 비판이나 비교 문화 속에서 자신감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하지만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다. 카네기는 복잡한 이론 대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명료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의 조언은 1948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준다. 시사점 현대인을 위한 따뜻한 길잡이. 자기관리로는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법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 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끝없는 비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간다. SNS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이 우리를 압박한다. 카네기의 메시지는 이런 혼란 속에서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안내한다. 첫째, 시간 관리와 마음의 정리를 강조한다.
카네기의 오늘에 집중하라는 조언은 현대인의 멀티태스킹과 정보 과부하 속에서 빛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메일 메시지, 뉴스에 휘둘리며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하면 하루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불필요한 걱정을 차단할 수 있다. 한 독자는 매일 아침 10분간 할 일 목록을 적으며 이 원칙을 실천했고 그 결과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둘째, 체계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카네기의 문제 해결 법칙은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금 부족으로 고민 중이라면 최악의 시나리오 사업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과정은 불안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 경영학의 리스크 관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제를 피하기보다 직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큰 힘이 된다. 셋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연결을 상기시킨다. 카네기는 걱정이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하며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는 충분한 휴식, 운동,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권한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독자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하며 카네기의 조언을 실천했고 불면증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넷째, 긍정 심리학의 뿌리를 보여준다. 카네기의 감사와 긍정적 사고는 현대 심리학의 긍정 심리학과 연결된다.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들은 감사와 낙관적 태도가 우울증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증명했다. 카네기의 조언은 이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작은 행복을 떠올리는 습관은 삶을 더 밝게 만든다. 다섯째, 자기계발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현대의 많은 자기계발서는 빠른 성공을 약속하지만 카네기는 다르다. 그는 화려한 공식 대신 작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라고 말한다. 이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는 종종 빠른 해결책을 찾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노력에서 온다. 카네기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의 연결도 주목할 만하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으로도 유명하지만 자기관리론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판에 상처받지 않도록 돕는다. SNS에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댓글에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이는 현대의 디지털 세상에서도 큰 울림을 준다. 독자들의 반응 삶을 바꾼 따뜻한 조언. 자기관리론은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인물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독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직장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카네기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실천했죠. 매일 아침 5분간 문제를 적고 해결책을 생각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업무도 더 잘 풀렸어요. 그는 특히 캐리어의 3가지 질문이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자는 감사의 힘을 강조했다. 40대 주부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저를 발견했죠. 아이들의 웃음, 남편의 작은 배려, 따뜻한 집. 이런 것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카네기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정말로 삶을 바꿨어요. 그녀는 이 습관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했다. 젊은 독자들도 이 책에 매료되었다. 20대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SNS 때문에 늘 비교하며 불안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저만 뒤처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실천했어요.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고 SNS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는 특히 바쁘게 살라는 조언을 따라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부 독자는 책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다. 한 30대 독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오늘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끝까지 읽어보니 그 단순함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뻔한 말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죠. 그는 결국 매일 아침 10분간 감사 리스트를 쓰기 시작했고 삶이 조금 더 밝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자는 카네기의 사례들이 현대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1940년대 이야기들이라 공감이 안 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칙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라는 조언은 SNS 시대에 정말 와닿았어요. 그는 익명의 악플에 상처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카네기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스렸다고 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다. 카네기의 조언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깨달음을 얻었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것 같나? 혹시 이미 읽어보셨다면 어떤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나눠보고 싶다.